요즘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없죠. 아산병원 사건 관련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얘기가 길어져서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저는 의료 얘기만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져서 의사도 아닌데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요. 얼마 전에 마트 휴업 폐지에 대한 국민 투표가 진행됐었죠. 폐지를 하냐 마냐의 투표는 아니고 국정 주요 과제로 무엇을 추진해야겠습니까 하는 투표였는데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 올린 바가 있어요. 10개 주제 중에 1에서 3위까지의 주제를 주요 과제로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였고 마트 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투표가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마트 휴업 폐지가 불투명하다, 취소됐다, 무기한 연기다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실망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트 휴업은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주제예요. 제가 워낙 밤에 잠을 안 자서 새벽에 장 보는 걸 즐기는 성격이기도 하거니와 마트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한다는 발상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마트를 강제로 닫게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 개인의 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정치권의 실효가 전혀 없는 표장사 명분 앞에서 모조리 다 희생해 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마트를 닫았더니 이제 살만해졌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 빼고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한 국가는 국민 그 누구라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의 자유라도 아무 명분이나 내세워서 제한하고 짓누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국민 모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국가는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어떤 명분으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억압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회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지 사회가 있고 그걸 작은 단위로 쪼개면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저리 같은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거나 속으면 안 됩니다. 개인이 있는 거지 사회는 없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그 마트 휴업 폐지에 대한 투표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마트 휴업 폐지에 대한 투표 수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후순위에 있던 옵션들의 인위적인 투표가 몰리면서 1위와 10위 사이의 표차가 2만 표도 안 되게 좁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 투표 자체를 무효화하기로 발표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론 보도를 마트 휴업 폐지 백지화, 마트 휴업 폐지 전면 취소, 무기한 연기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제목이 좀 악의적이죠. 인증도 없이 투표가 가능했다. 또 중복 투표가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원래 이게 무슨 선거하듯이 투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투표 시스템이 허술했다고 비판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외부 유입 투표가 있었던가 말던가 그냥 밀어붙였어야죠. 애초에 시스템이 그랬다면 누군가가 몰려와서 우르르 다른 데다 몰표를 던지는 것 또한 그냥 그 이벤트의 일부 아닌가요? 어쨌든 마트 휴업 폐지라는 옵션은 투표 기간 내내 1위였고 1위로 마감을 했어요. 이슈성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방향과 정말 잘 매치가 되죠. 그러면 그냥 박빙의 승부였지만 마트 휴업에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서 폐지 수순을 밟겠습니다. 하면 땡 아닌가요? 누군가가 봇을 써서 투표를 했다. 누군가가 10위를 9위로 밀어 올렸다. 누가 거기 관심이나 있습니까? 발표만 안 했으면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땡 아닌가요? 마트 휴업에 대한 여론을 몰라서 그러십니까? 둘째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애초에 이런 투표는 왜 진행하나요? 투표를 하지 말았어야죠.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출범한 정권 아닙니까? 저는 감히 말하건대 적어도 윤 대통령의 자유에 대한 이해는 대한민국 그 어느 정치인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띄워주고 빨아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유를 모르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이 정권의 원칙은 하나예요. 갈 길이 이렇게 분명한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도 갈 길은 엄청 분명했죠.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면 마트 휴업 같은 걸 폐지하는 데는 누구한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만 없어 보이죠. 그냥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통계를 들이밀고 국정 홍보를 하면 땡입니다. 필요성은 이미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어요. 이미 마트가 아니라 온라인과 경쟁하는 시대가 시작된 지가 옛날이고 그 시대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어요. 수박, 계란, 파, 마늘, 우유까지 온라인에서 시켜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트만 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셧다운제 할 겁니까? 상인단체 뭐 이런 데서 반대한다고 막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 마트 휴업을 그냥 놔두면 그런 재래시장 상인단체가 이 정부를 지지하고 이 정권에 힘을 실어줍니까? 천만에요.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실입니다. 국민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건 없어요. 그걸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사회의 통합이라는 건 분열이 일으키는 비효율을 줄여간다는 의미지 갈등을 세상에서 없애버린다는 목표가 아니에요. 텔레토비 동산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명분, 실리, 여론 모두가 우리 편이에요. 자유의 편입니다. 자유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회주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51%가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을 교육하고 설득해서 바꿔놔야 되는 거지. 과반이 동의했으므로 사회주의를 하자. 이게 올바른 정치의 방향성이 아니죠. 반자유는 무조건 자유보다 열등한 것이니까요. 반자유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옳은 일을 물어보고 합니까? 이승만 박사가 사회주의를 하자는 과반 국민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린 백성이 한글을 원하지 않는다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슨 문자를 쓰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는 할까요? 옳은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를 어떻게 없애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과가 좋을 것을 뻔히 아는데, 반응도 좋을 것을 뻔히 아는데 왜 물어보고 왜 망설일까요? 지금 정권 출범 후에 나온 정책 중에 마트 휴업 폐지보다 반응이 좋고 임팩트 있는 정책이 과연 있을까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과 매사에 여론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른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여의도 망명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들이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한테 한 달에 돈 몇만 원씩 손에 쥐어주면 지들한테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국민을 바라보니까 자유야말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가장 쉬운, 가장 보장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